네, 예고했던 대로 오늘 허블 법칙, 외부 은하를 관측했던 허블이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그런 사실을 강력하게 지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허블 아저씨가 되게 커다란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부 은하를 그 전까지 별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천체를 봤더니 실제로는 은하였다. 근데 이 은하들을 계속 관측하는데 되게 재밌게 관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뭐냐면 우리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무슨 속도를 시선 속도를 알아본 방법이 있었죠. 자, 어떻게 했었지? 자, 별빛의 속도 이것이 그 천체가 움직이면서의 속도의 변화는 원래 그 별빛이 내는 파장 란다 제로에서 그 별빛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움직이는 속도에 나의 시선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하면서 이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나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랬을 때 시선 속도 델타 V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니까 C 곱하기 원래 파장에서 파장의 변화량이었죠. 자, 이거를 보면 나중 파장에 처음 파장을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플러스 값을 나타내면 뭐였어? 이 값이 플러스니까 어떤 거야? 나중 파장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멀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것이 짧아진다. 즉 다시 하면 나중 파장이 짧아진다. 그럼 마이너스 값이죠. 이것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허블은 망원경으로 은하의 가시광선으로 관측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그 은하에서 주는 빛을 자만 보니 그 빛에서 후퇴 속도 또는 접근 속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어떻게 했어? 발견하게 된 거야. 근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 누구도 자, 하나 예외를 하면 안드로메다 은하 빼고요.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은하 걔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자꾸 우리 은하가 가까워진다.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거 하나 빼고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된 그 외부에 있는 모든 은하는 다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 하나하나 다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너무 웃긴 게 우리 은하에서 관측했는데 여기에 있는 은하가 있지? 그 다음 또 여기 있는 은하가 여기 있는 이렇게 은하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후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제시한 그림이 하나 있죠.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과 후퇴 속도라고 돼 있죠. 이거 봐봐. 원래 파장값이 여기를 나타내야 되는 스펙트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약간 우리 은하에 비해서 먼 은하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파장보다는 어때요? 파장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 거 이해되시죠? 이게 델타란다죠? 근데 더 먼 은하는 원래 있어야 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 신기하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지, 그지? 이 허블 아저씨는 여기서 재밌는 그래프를 또 그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후퇴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대충 그리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은하를 찍어보니까 이 그래프에 이런 비례관계에 부합하더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속도를 V라고 놓게, 후퇴 속도를 V라고 놓게. 그리고 거리를 당연히 뭐 R로 한번 놔볼까. 그리고 단위를 선생님이 아까 파섹이라는 단위를 썼었잖아요. 파섹. 1파섹은 그냥 이거 참고로만 알아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약 206,265배고요. 광년으로 따지면 한 3.26 광년쯤 됩니다. 1파섹이 가장 큰 단위예요. 그런데도 은하를 계술하기엔 너무 작아서 여기에 100만 배라는 단위를 써줘요. 그래서 메가파섹 이런 단위를 많이 써줍니다. 단위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후퇴 속도는 얘들아 킬로미터 퍼 세크로 쓸 거야. 선생님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죠. 자, 후퇴 속도는 비례하죠. 무엇에 비례합니까? 거리 R에 비례하죠. 그죠?
자, 이 비례를 이퀄로 놓으려면 어떻게 돼?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V는 자, 드디어 그 유명한 허블 상수 H 곱하기 R이라고 하는 허블 상수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허블 상수는 H는 뭐라고 다시 놓으면 되겠어요? R분의 V, 즉 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죠. R분의 그 다음 V 요거죠. 그죠? R분의 V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건 기울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울기는 즉 허블 상수 H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R분의 V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측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측값이 허블도 뭐 그 당시 관측 기계하고 지금의 관측기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그 당시에 관측한 기울기와 지금 관측한 기울기가 서로 이런 차이들을 당연히 보여요. 그리고 더 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차이들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상수가 변해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수는 당연히 상수는 원래 안 변해요. 수학적으로.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전 시간에 얘기했죠. 과학적인 진리는 계속 발견되는 증거나 또 여러 가지 관측 데이터로 인해서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죠? 이 허블 상수는 실제로 관측값에 의해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허블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재밌는 사실을 알아보도록 해요. 자, 어떤 사실을 알아볼까? 여러분들 이제 놀라울 거다. 선생님이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깔끔한 곳에서 한번 다시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 짠.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자, 우리 방금 공부한 걸 그대로 선생님과 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 여기를 속력이고 은하까지 거리 R이라고 놨죠. 그죠? 그럴 때 약간 이런 비례 그래프를 나타난다. 따라서 V는 자, 능은 놓으면 허블 상수 H가 나와야 되고 R이 나오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이 인류의 천문학의 역사를 또 바꿉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잘 볼게. 자, 그러면 우주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우주가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지금 이 허블의 관측만 따지면 우주는 뭐 하고 있어? 팽창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허블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돼버렸어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부인했었어, 원래.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는 만들어진 크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막 우주 상수를 도입하고 막 물리적 계산을 하면서 우주 상수를 도입해서 일부러 자기가 그 식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이걸 발견하고요. 실제 동시대 때 아인슈타인을 초청해. 당신 내 데이터가 이런데 당신 그 엉뚱한 공식 만들어서 과학이라는 건 항상 이론이 있으면 관측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실험 또는 데이터가. 아인슈타인이 그걸 보고요. 나중에 그래요. 내 인생 일대 가장 큰 실수는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물론 현대 우주론에서는 또 아인슈타인이 지금 굉장한 또 업적을 남겼죠. 그때 정적 우주도 굉장히 중요한 우주 상수가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허블 아저씨하고 아인슈타인이 같이 사진을 찍은 그런 유명한 사진도 있어요. 허블 아저씨가 이렇게 관측하고 있고 옆에 아인슈타인이 막 파이프 담배 물면서 허블 아저씨가 이겼죠. 자, 허블 아저씨의 관측에 따르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어? 멀수록 후퇴 속도가 어땠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빨라졌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주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죠? 그래, 우주의 크기가 무한하다고 가정하자. 자, 가정하자. 가정하면 네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속도가 거의 어디에 근접하겠어? 바로 우리 우주에서 가장 빠른 물체라고 하긴 그렇고, 가장 빠른 것은 바로 빛이죠.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이미 아인슈타인이 솔직히 그걸 정리한 건 아니고, 맥스웰이라는 아저씨가 전자기장에서 그거를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마이켈슨 몰리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실제로도 증명하게 되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이 우주상에서 항상 일정해요. 그리고 가장 멀리 있는 은하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빛의 속도하고 같을 뿐이지, 그 이하일 뿐이지 그걸 넘어서지 못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용하면 아주 재밌는 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좀 볼래요? 자, 보자.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지 봐봐. 자, V는 HR부터 한번 유도해 볼게요. V는 HR. 자, 이 V는 HR에서 이 R을 은하까지 거리라고 그랬지.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우주의 끝으로 한번 가볼게. 우주의 끝. 자, 우주의 끝은 우주의 끝. 자, 우주의 끝. 자, 지구가 여기 있다면 우주의 끝이 여기 있어. 그지? 그럼 이 우주의 끝에 있는 거리, 여기를 R이라고 할게. 이 우주의 끝에 있는 요 녀석, 이 은하의 속력은 가장 빨라서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해볼까? 그럼 V가 뭐야? 이 은하의 속력이 C가 되고, 그 다음 HR일 텐데, 이 R이 바로 우주의 끝이겠지. 그치? 우주의 끝. 이게 우주의 끝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우주의 뭐가 되겠어? 크기가 되겠지. 우주가 실제 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방으로 다 펼쳐지니까 이렇게 하나의, 물론 우리 태양계가 또 우주의 중심은 아닙니다. 근데 상상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치? 이게 왜 중심이 아닌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어쨌든 우주의 끝이라고 하는 녀석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우주의 크기 R은 어떻게 되겠어요? H분의 C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식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우주의 크기를 허블 법칙으로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 재밌지, 그지? 자, 또 재밌는 또 상상을 또 해볼 수 있어. 자,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 보자. 자, 이게 1번식이야. 자,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 이게 펜이 두껍죠? 여기 펜이 왜 이렇게 두꺼워? 아, 여기서 해주면 되나?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펜이 이렇게 두껍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또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를 다시 바꿔볼게. 여러분들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죠? 자, 시간분의 거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HR로 한번 넣어볼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이게 뭐죠? 아까 우주의 끝이라고 했던 그런 은하. 그러면 이게 거의 속력이 뭐야? 광속만큼 갔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그럼 그때 거리 R이야, 그지? 이게 우주의 크기라고 얘기했지. 이 R을 우주의 크기라고 한번 볼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 바로 우주의 탄생부터 지금 여기까지 움직인 시간이 되겠지. 그럼 이 시간은 바로 뭐야? 우주가 탄생해서 여기까지 간 시간이니까 우주의 바로 나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지워지고 H는 T분의 1이지, 그지? 그렇잖아? 요거를 넘어가면 우주의 나이 T는 바로 뭐가 돼? H분의 1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아까 얘기한 우주의 크기, 이게 우주의 크기죠. 이게 뭐야? 우주의 나이죠. 야, 되게 중요한 식이 나오죠?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유도를 하셔요. V는 HR은 금방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야? 이 허블 상수가 무엇을 결정한다는 거야? 나머지 1하고 C는 변하지 않잖아요. 우주의 크기나 또는 우주의 나이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야. 너무 대단하죠? 그럼 아까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자, 이 기울기 기억납니까? 이 기울기의 결정에 따라서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봐. 우주의 나이는 어떻게 됐어? 아니, 우주의 크기는 어떻게 됐지? 우주의 크기 R은 어떻게 됐습니까? H분의 C였고, 우주의 나이 T는 H분의 1이었죠. 그죠? 그럼 잘 봐.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려면 H 값이 어떠면 되겠어? 작아지면 되겠죠. 자, 우주의 크기가 크기가 커지려면 H 값이 작아지면 되겠고,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려고 해도 H 값이 어때? 작아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기울기, 파란색,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할게. 1번에서 2번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는 작아지죠. 따라서 1번에 비해서 2번은 우주의 나이도 많아지고, 우주의 크기도 커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 허블이 발견한 이런 허블 법칙으로부터 이 기울기를 구했을 때는 1번에 가까웠는데요. 관측이 점점 발달하고 실제 지금도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허블 상수의 바로 기울기. 이거는 2번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캡처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방금 얘기했던 허블 상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A 우주와 B 우주를 비교할 수 있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나타냈어요.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 뭐를 유도할 수 있어? V는 HR인 걸 유도할 수 있고, 이때 우주의 크기 R은 어떻게 됐어? H분의 C였고, 우주의 나이 T는 어떻게 됩니까? H분의 1이었죠. 그러면 우주의 크기가 크려면 허블 상수의 값은 작아야 되고, 우주의 나이도 많으려면 허블 상수의 값도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B 우주와 A 우주를 비교하면 누가 더 우주의 크기나 우주의 나이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A 우주가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지게 관측값이 잡히는 것이고요. 우주의 나이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이 나온 거니까, 자, V는 HR 이걸로 잘 우리가 계산하면 H는 R분의 V죠. 자, 이거 단위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단위 뭐라고 그랬죠? V는 km/s라고 그랬지. 얘는 뭐라고 그랬어? 메가파섹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허블 상수의 단위는요, 이렇게 됩니다. km/s/메가파섹이라고 단위를 주어줘요. 단위가 너무 어렵지? 단위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죠? 지금 밑에 뭐 표가 나오는데 다시 한번 잘 지우고 한번 해볼게. 다시 허블 상수 H는 R분의 V이므로 단위가 어떻게 된다? H의 단위는 km/s/메가파섹이다. 자, 이 단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보세요. 1메가파섹을, 자, 이렇게 따지면 돼. 여기를 딱 끊어서 1메가파섹을 멀어진 은하는 몇 km/s만큼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걸 한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메가파섹보다 10메가파섹이 있는 은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단위를 꼭 기억하세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블 상수는 A보단 B가 크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A가 오히려 많고 관측한 우주의 크기도 A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허블 법칙,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수식으로 해결을 하고 우주의 나이와 우주의 크기까지 구하신 분, 아주 훌륭하신 허블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바로 이런 걸 다 토대로 해서 드디어 대폭발 우주론이 나타나게 되죠. 가장 최신의 우주론이죠. 이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